1조 제목 외우세요. 1조 법 1 시작.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시고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복습. 법률의 의미가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책 보고 읽으셔도 돼요.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 대법원 규칙, 또 자치법규 내지는 국제조약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또 공법 규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자, 두 번째 법 얘기하겠습니다. 관습법도 법이다, 법 아니다. 법이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이래요. 그러면 관습법의 의미가 뭐냐? 좀 생소할 거예요. 관습법의 의미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 법이다 라고 확신까지 취득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5천만 국민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저걸 뭐라 부른다고요?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관행이 이어져서 그것은 법이지 라고 그런 확신까지 취득했으면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약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이라는 점은 관습법과 같지만 그 관행에 대해서 아직은 법이다 라고 확신까지는 취득하지 못했다면, 즉 법적 확신까지는 취득하지 못했으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랜 관행이란 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공통이지만 그 관행에 대해서 법이다 정도의 확신까지 취득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고? 관습법이라고 부르고, 법적 확신까지 취득한 뭐였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민법은 설신제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라는 게 13년간 이어온 관행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한 지 벌써 주택관리사법 시작한 지가 13년 됐네요. 오랜 관행입니다. 그 지방에서 굳이 방문각을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제가 원하는 답 있어요.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민법은 제 강의를 들어야 합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거죠? 확신이 있어서 오신 거야? 확신 없이 오신 거야? 저는 관습법입니다. 총무? 확신이 있어, 없어? 2표 얻었습니다. 자, 제 이름 오늘 처음 보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학원에? 그냥 왔죠? 그냥 하다 보니 같이 가까워서 어디 뭔지도 모르고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이 뭔지는 알고 오신 거야 지금? 잘 모르죠?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뭔지도 몰라 그냥. 확신은 없네요. 자, 이제 여러분 대다수가 제가 강의를 13년 이상 했고 제 강의를 들어야 합격합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셨다면 저는 뭐라고요? 관습법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문제는 어디가 쟁점 같아요?
확신이 있고 없고가 눈에 안 보입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두 분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셨죠? 나눠보시라고. 누구 얘기가 맞는지. 그 3교시 때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5천만 국민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의견이.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 수도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이거 관행입니까? 관행이에요? 몇 년간 이어온 관행이에요? 고등학교 좀 다니고 좀 그래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위화도 회군한 날짜가 1391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양에 도읍을 세운 지가 1392년입니다. 1392년에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지금까지 600년 이상 이어온 관행입니다. 그러면 수도가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인가요? 확신은 없나요? 이게 법이에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를 충남 이남으로 이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반대당에서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수도는 서울이다. 이건 일종의 뭐다? 법이다. 충남 이남으로 옮기는 것은 법을 뭐 하는 거다? 법을 바꾸는 거다. 바꾸는 거라고. 네가 뭔데 법을 바꾸느냐? 법은 어디서 바꾸는 거라고? 국회에서. 네가 국회냐? 너는 그런 거는 없어. 그렇게 해서 수도 서울 반대 서명하신 분 손. 수도가 충남 이남으로 내려가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서명에다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서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수도가 600년 이상 이어왔다는 게 오랜 관행인 건 분명해. 그런데 그게 법이냐 법이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야 봐라 오랜 관행이고 누구든지 사람 새끼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 보낸다. 이건 우리 5천만 국민의 공통 생각이다. 일종의 뭐다? 법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관습법이 맞다고. 헌법재판관이 소장을 받아보고 뭐라고 봤을까요? 헌법재판관 67세의 권땡땡씨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60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관습법일 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왜? 학교에서 안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5천 년 동안 이어진 관행이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린 죽을 때까지 수도가 서울인 걸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종합해 보니까 아, 이거 관습법 맞네 라고 관습법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다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아요. 계약금 줍니까 안 줍니까? 잠깐만. 제가 담배를 살 때요. 4,500원 담배를 살 때 이것도 매매 계약이에요. 담배 사는 4,500원짜리 계약할 때 계약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근데 왜 10억짜리 아파트 할 때 계약금 주는데? 그러면 계약금 5% 줍니까? 10% 줍니까? 3% 줍니까? 있는 대로 줍니까? 10%? 10% 주라는 법이 있나요? 자,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오랜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 10% 주는 것에 대해서 5천만 국민이 다 확신이 있나요? 확신이 없나요? 관행인 건 다 알아. 덩치가 큰 것들 계약금 10% 주는 거. 근데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줘야 될
법적 확실을 취득한 것인가요? 아니면 10%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 줄 수도 있고 3% 줄 수도 있고 1% 줄 수도 있고 20%줄 수도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사람은 항상 이기적이야. 내 집 팔았어. 근데 매수인이 내 집 10억짜리 샀는데 매수인이 3%만 가져와. 그리고 계약하재. 하시겠어요? 3%만. 3%. 저렇게 널린 마인드는 좋은데 내 물건이라면 3% 가져온 매수인한테 안 팔 거예요. 불안하잖아.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하고 싶은 얘기 뉘앙스 이해하셨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공통점. 오랜 관행은 공통인데 법적 확실을 취득했으면 우리가 용어 정할 때는 뭐라고 부르고 관습법이라고 부르고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한 걸 뭐라고 한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법적 확신을 취득한지 취득하지 못한지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확신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판단의 유무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두 번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달라져요. 진리는 없어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정의는 딱 하나 있구나. 사람은 죽어요. 그것 말고는 정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리는 없어.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확신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 가치관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그럼 관습법도 있다가 없어져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 방금 했던 얘기를 자 그러면 그림에서 그려볼게요. 자, 시간이 갑니다. 오랜 관행이 흐릅니다. 그래서 오랜 관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법적 확신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확신을 취득했지만 그것의 존재 여부가 분명할까요? 분명하지 않을까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요. 9명은 확진을 가했지만 한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 물어봐야 돼. 판사님, 관습법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라고.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 관습법 맞아요? 라고 뭐 해준다고요? 확인해줘. 자, 갑니다. 600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수도가 일종의 관행이었다. 그래서 언제 수도가 서울인 사실 아셨어요? 수도가 서울인 사실 언제 아신 거예요? 50년 전에? 좋아요. 50년 전에. 언제 아신 거예요? 60년 전에. 알았어. 언제 아셨다고요? 10년 전에. 자,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사람마다 수도가 서울인 사실을 아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근데 요 시기에 확신을 취득했어.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데 수도가 서울인 건 알겠는데 거기가 법 정도는 아닐 거야.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존재 여부가 누구한테는 확신을 취득한 게 분명하지만 누구는 취득 못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확신을 취득한 파가 있고 취득 못한 파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집행부이다. 네 마음대로 수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네 권한 남용이다라고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뭔 그게 관습법이야, 관행이지. 근데 한나라당에서는 관습법이 맞다라고 지금 했다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일종의 관습법 맞아요라고 뭐 해준 거야? 확인해 준 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확인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 받았으면 그 다음날 신문에 실려 안 실려? 실려. 대학교에 실려 안 실려? 실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여기는 분명해져.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다 정리 천천히. 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들어만 보세요.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냐? 오랜 관행이 있고, 두 번째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순간 관습법 뭐한다? 성립한다.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야? 확인 판결이야. 관습법 맞아요! 라고 확인해 준 거라고. 지금부터 관습법 이해요가 아니라고 지금. 이해하시어요 지금? 그래서 법적 확신을 취득했지만 문제는 법원의 확인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뭐 한다고요? 소급합니다. 다만 여러분 나이차마다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60년 전, 50년 전, 10년 전이라고 지금. 다만 언제는 아니라고. 언제는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시가 아니라고 지금.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법원의 판결을 봤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법원에서 확인을 해줄 뿐이지 언제 성립한다고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뭐 한다? 소급한다고. 제 말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얘기. 그러면 모든 관습법은 시험 지문에 법원의 판결을 요합니다 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오라고. 법원에 판결이 없으면 제가 이번 시간에 관습법 이다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관습법 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제가. 민법은 누구라고요? 얘기 좀 해줘. 기분이라도 좋게. 민법은 누구라고? 관습법이라고. 나만 우기고 다니면 뭐하냐 이것을.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자, 수많은 오랜 관행들이 있다. 관행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그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는 법원에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A라는 것은 관습법 맞아요. B도 관습법 맞아요. C는 관습법 아니에요. D는 관습법 아니에요. D는 관습법입니다. 제 말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습법은 다 법원 들어갔다 온 거야. 법원을 들어가지 않으면 관습법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혹시나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10% 주는 것이 저도 강의하지만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물어봐. 법원에다가. 계약금 10% 준 게 관습법인가요? 물어봐. 다만 증명을 하셔야죠.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모든 관습법은 법원의 확인 판결이 필요해요. 얘기 끝. 자, 그 다음 칠판. 자, 관습법인데요. 잘 보셔야 돼. 일반적인 관습법. 여기서 말한 이 관습법은 앞에 생략돼 있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증명을, 다른 말로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 즉 A가 관습법인지 아닌지 증명은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이 관습법은 법원에 의해서 뭐 된 거라고요? 확인됐다고. 그러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니까 저것도 법이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해 줍니다. 관습법이니까 너의 주장을 기각한다. 관습법이 아니니까 너의 주장을 인정한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요 관습법은 법원에 의해서 뭐 된 거라고? 확인된 거야. 확인됐으면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거야 지금. 따라서 굳이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그림 보셔봐. 법적 확신을 취득했지만
법원에 확인되기 전에 요 사이에 요 시점은 관습법은 분명한데요.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확실해 불확실해? 불분명하다고 이 시기는. 그러면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면 입증 누가 하느냐? 이때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셔야 합니다. 즉 한나라당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재판관 올해 67세의 재판관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 황당해 황당 안 해? 황당해.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관행이진 않았지만 그게 관습법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왜? 대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입증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수도 이전 반대 서명 300만 400만에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그래서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시기적으로 어디라고? 법적 확신은 취되겠지만 확인 판결 받기 전이라고 지금. 잘 보셔야 돼. 시험 지문에 그림이 나오지 않아 지금. 그래서 보통의 관습법이라고 나오면 이 관습법은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니까 법원서 알아서 판단한다. 근데 이에 비해서 관습법은 분명히 맞지만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입증하라고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라고. 따라서 이때는 법원에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왜? 박관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이에 비해서 사실인 관습은 누가 입증할 것이냐? 사실인 관습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입증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해야 돼. 법관이 할 수가 없어.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만 문제는 지문 이렇게 옵니다. 사실인 관습이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래.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5천만 국민이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 굳이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 없어.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시험에 한 문제짜리예요 지금. 의미가 별것도 아닌데 의미가 아다르고 어달라. 그래서 교재 확인합니다. 교재 확인. 오른쪽에 29페이지 박스 있어요? 박스. 관습법 입증 책임 있나요? 원칙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한다. 예외 다만 관습법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 있다. 오른쪽 사실인 관습 박스. 원칙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만 예외 사실인 관습 일종의 밑줄 뭐에 속한다? 경험 측에 속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얘기 끝.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왼쪽 옵니다. 왼쪽. 판례 좀 읽어볼게요. 판례 읽습니다. 1번. 천천히 읽을게요.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시험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때는 관습법의 용어 정리만 냅니다. 관습법이란 이런 것이다. 이에 비해서 사실은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는 같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표현 잘 보셔. 우리가 배우는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칠판. 관습법은 일종의 뭐라고요? 법원이다. 따라서 관습법도 일종의 뭐니까? 법이니까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쉬운 말로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이라고. 다만 법령에 저촉돼 버리면 효력 없다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습법도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에 비해서 그다음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뭐한다? 보충한다. 칠판.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없다. 법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고요. 그래서 정리. 관습법이 하는 일과 사실인 관습이 하는 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관습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법이다. 사실인 관습의 역할은 법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 의사를 뭐 한다? 보충할 뿐이다. 끝. 자, 그 다음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차이입니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전부 전제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지문이에요. 그렇죠? 다만 그 관습은 전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얘기 칠판 보세요. 관습법은 증명 누가 하시라고요? 법원 직권. 다만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인 관습은 누가 입증하라고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라. 다만 사실인 관습이 뭐에 속하는 경우라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오른쪽 판례. 2번.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이러한 경험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구해됨이 없이 법관이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는 넘어오면 이거예요. 지금 관습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관습법의 의미.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면 그것은 일종의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성립했습니다. 성립했는데 이 관습법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려면 법적 확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해서 법적 확신이 흔들리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녀는 평등입니까? 남녀 사이는 불평등입니까? 평등이에요. 혹시 그 한자로 부부를 써볼게요. 제가 여기 제압이 부입니다. 남편을 뜻하여 아셨죠? 아시잖아요. 요 제압이 부는 잘 보세요. 뭐예요? 하늘천입니다. 제압이 부입니다. 남편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다 진짜 남자분들 이렇게 눈빛 보내면 안 돼. 우리는 원래 하늘보다 높았던 존재야, 형님들. 제 얘기 듣고 또 시대에 그런 일 하지 마. 그냥 강의를 이해하는 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제압이를 저렇게 불렀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존재가 제압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평등이랍니다. 이런 뭔 개떡 같은 상황이 왔어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법적 확신을 취득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저 법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라고요. 개는 물건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개는 물건이에요. 이제 예정하는, 그렇지, 예정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야 지금. 개는 동산입니다. 물건이에요, 현행법상. 근데 이제 반려 등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개도 살아있는 것 취급해서 이제 제3자 영역을 준답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다고요. 현행법상 개에게는 증여 안 돼요. 근데 제가 봐도 10년 이내에 개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개 시종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셨죠? 월급 1,0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런 직업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지금 가치관이.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법이다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요. 바뀌어버리면 지금 50년 전에는 말했던 가치관이 지금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관습법 없애야 한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 다음 관습법도 법이에요? 법이지. 따라서 전체적인 법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아니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나요?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런데 전체적인 법 질서에 조화를 없지 않으면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 중에 최고 법은 뭐라고요? 헌법. 그래서 관습법도 헌법의 정신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돼 버리면 더 이상 관습법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잠깐만. 예전에 총중의 구성원은 성년 이상의 남자만 총원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시집간 여자들, 며느리는 시제 때 절하면 안 됐어요. 어디서 여자가 절해? 아예 산도 못 올라왔어. 이게 예전에 뭐라고요? 관습법이었다. 그런데 이 관습법을 보니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더라. 헌법상 남자 여자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근데 저 총중에 관한 관습법이 남녀 차별하잖아. 그러니까 저 관습법이 헌법의 정신하고 뭐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관습법 효력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또 내지는 법을 국민에게 지킬 강요하려면 법은 최소한의 법으로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관습법 보니까 정당하지도 않아. 합리성도 없어. 그럼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로 나온 4가지예요. 법적 확신을 취득한 관습법이라 할지라도 법적 확신이 흔들리게 되거나 전체 법질서와 조화롭지 않거나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가 판례 얘기 전부. 읽어볼게요. 관습법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 질문. 그렇지 않는 사회생활 규범은 다른 말로 뭐예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 내지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이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부정합니다. 그래서 2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종혼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혼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이제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갑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판례. 종중이란 공동, 선조, 분묘, 소와 제사 및 정원, 상환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정족 집단이기 때문에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갖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누구만 되면 성년 되면 남녀 구별 없이 19세만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밑줄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었던 종원의 자격,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었던 종원의 자격은 현재 폐지되었고 현재는 성년이 되면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종원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 끝 됐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 3번의 제목은 뭐예요? 판례 밑에 3번의 제목 관습법의 효력입니다. 칠판 보셔요. 두 사람 사이에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적용시킬 법을 찾아보니까 법은 있습니다. 관습법은 없네요. 뭐 적용시키라고요? 법률? 이 민사적인 분쟁에 적용시킬 법을 찾아보니까 법률이 없습니다. 관습법이 있네요. 뭘 적용시키라고요? 관습법 적용시키라고. 이해하셨나요? 끝. 그런데 이 민사적인 분쟁에 적용시킬 법을 찾아보니까 법률도 존재하고요. 공교롭게도 관습법도 존재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에 적용시킬 법을 찾아보니까 법률과 관습법이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만 있으면 고민이 안 돼.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적용시킬 법을 보니까 하나는 뭐가 있고 하나는 법률, 다른 말로 성문법, 다른 말로 재정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법률에 의하면 A라는 판결이 나오고요. 관습법에 의하면 B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달라져. 그러면 저 사건에 법률을 적용시킨다, 관습법을 적용시킨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셨나요? 끝. 근데 민법 1조 외우셨죠 이제? 시작.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잖아. 그러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여루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면 보충이란 말의 의미는 뭐야? 법이 없을 때만 들어오시라고. 법이 있으면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래서 보충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또 내지는 같은 법이긴 하지만 관습법이 성문법에 비해서 뭐가 돼? 열후, 다른 말로 열등하대.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습법이 성문법보다는
관습법이 뭐가 돼? 열등하니까 그러면 뭐 적용시켜라? 법률 적용시킨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요? 보충적, 여루적 효력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볼게요. 상 관습법이 있고요. 민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상관습법은 관습법이에요. 민법은 법률이에요. 그럼 뭐 적용시켜야 돼? 민법 적용시켜야 맞아. 이건 관습법이고 이건 법률이니까. 그런데 상관습법은 넓은 의미의 상법이에요. 상법은 민법보다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라면 이때는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시켜 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지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관습법과 민법이 충돌하는 경우라면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한국말은 끝까지 읽으셔야 돼. 관습법의 효력은 보충적 효력만 있다. OX. X. 보충적 효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올해부터 우리는 국어를 못해서 민법을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민법은 어려운 게 없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못해가지고 아셨죠? 응? 다시. 원칙이 뭐라고요? 보충. 예외가 뭐라고요? 우선. 그 얘기 됐습니다. 그 얘기가 얘기 전부예요. 그래서 그 디귿번 판례의 태도 원칙은 보충적 효력설 입장이다. B번 다만 예외적으로 상관습법은 민법에 대해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오른쪽 C번 언제나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읽어볼게요. 가정을의 준칙의 13조는 법률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 허례허식을 막는다의 취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정의례 준칙입니다. 이거 법이에요.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1조의 취지에 뭐한다? 어긋난다. 칠판 보시죠. 뭔 얘기냐? 가정의례 준칙 13조가 있고요. 이것과 배치되는 관습법이 있대. 배치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배치. 서로 반대되는. 가정의례 준칙 13조에 의하면 A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관습법에 의하면 결론이 B라고 나온대요. 그러면 결론이 다르잖아. 가정의례 준칙과 배치되는 관습법. 그런데 지금 여기가 대법원입니다. 판례가. 근데 대법원 전에 고등법원에서요. 판결 내릴 때 가정의례 준칙 13조가 있고 관습법이 있다면 고등법원에서는 뭘 적용했다는 얘기가 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판례가 대법원 판례잖아. 한번 그 전에 대법원 올라오고 고등법원 있을 거잖아요. 그럼 고등법원 판사님은 가정의례 준칙을 적용했다는 얘기야, 관습법을 적용했다는 얘기야. 판례 전체적인 의미를 읽어보고 관습법을 적용했다는 얘기야,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고등법원 잘 봐라. 가정의례 준칙은 법이고 관습법은 관습법이다. 그러면 관습법은 법률에 비해서 보충이다 보니까 가정의례 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을 적용시킨 것은 뭐 한 것이래? 어긋났대. 어긋났으니까 뭘 적용시키라고? 가정의례 준칙 법률 적용시키라. 그렇게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미는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말 뜻을 모르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제 말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다 보니까 가정거래 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 적용시킨 것은 민법 1조의 취지에 뭐하니까 어긋났으니까 당연히 뭘 적용시켜라? 관습법 적용시켜라 그 얘기 아니 가정거래 적용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아까 읽어봤던 185조 볼게요. 185조 제목이 31페이지 보셔봐. 31페이지 물권법 첫 조항인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민법 185조랍니다. 제목이 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칠판. 그러면 물권은 법률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 두 번째,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창설할 수 있어요? 얘기 끝.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법에 의해서 물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에 의해서도 관습법에 의해서도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앞으로 185조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물권은 법에서 정한다. 여러분이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에 의해서만? 법에 의해서만 물권을 만드시라고. 그래서 법률도 법이고 관습법도 법이잖아. 이해했어요 지금? 자, 복습. 센스를 좀 볼게요. 이 법률의 의미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OX. O. 민법 1조의 법률은 실질까지 포함하지만 그 이외의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권은 어디에서 만들라고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이해하셨나요? 끝.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뭐 있느냐? 점유권, 지상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오는 물권이에요. 요거 법에 나와 있어요. 법조항 좀 확인해 볼게요. 법 좀 펴세요. (192조) (192조) 제목 점유권 끝. 어디 나와 있다고요? 지금 민법에 나와 있잖아. 점유권이. 그렇죠. 211조 211조 소유권 어디 나와 있다고요? 민법에 나와 있잖아. 순서를 좀 보는 거야. 279조 지상권 있죠? 자, 356조 356조 저당권.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오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어디 나와 있다고? 민법.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이에 비해서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꼭 법에 의해서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이라는 법에 의해서도 물권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6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오겠습니다.